악은 성실하다. 꼼꼼하고 성실한 분들이 여럿 떠오릅니다. 성실함이란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아냥의 표현이 된 걸까요? 이 기분, 이 느낌 꼭 기억해 둡시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김프로쇼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오프닝 했는데, 반응 괜찮았어요? 50 몇위? 56위? 56위까지 갔죠. 56위. 네. 한 방에. 예.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네. 시작치고는. 음악 순위 1등. 옛날에 음악 프로로 했는데 아직도 음악 프로로 있어. 그거를 수정을 했는데, 네.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야. 팟빵에 오류 같아요. 팟빵 오류. 괜찮아. 1등 할 수 팟캐스트에 있잖아. 오류 같아요. 그쵸. 네, 아이튠즈 쪽에선 옛날에 무슨 취미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게임 취미 뭐 이런 걸로 올라왔었는데. 그쵸. 시사 정치로 가가지고 저기 386위 하느니. 그래. 음악에서 1위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재즈가 알고 싶다 했으니까 마음이 약간 아프다. 댓글도 있었어요. 뭐라고? 순위 어떤 네. 분이죠? 그 피아노걸 투님이 네네. 리부팅 하자마자 해가지고 순위표를 딱 찍어주셨어요. 네, 이분 말고 다른 분 제 성함을 까먹었는데 밑에 깨알같이 째알이 있네요? 라고 찍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또 저를 배려하신 건가? 아니면 확인사상? 확인사살이죠.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네. 자,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줍은 간정, 노래 만드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 사람도 당당할 수 있는 시대. 데이브니어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했는데? 뭘 준비해. 아니야. 지난주 이 꽃이 단비처럼 발표했는데요. 많이 검색해주세요. 네. 언제나 불타오를 남자가 되어 있는 마른 장작,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김 선생입니다. 네. 마른 장작. 우리 아내가 소소한 고민, 화장지 얘기 듣더니, 네. 피곤해. 피곤하다고. 남자 왜 그러냐고. 네,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네. 내가 결혼한 건 아니니까. 근데, 지난주에 그 게시판에, 네. 우리 화장지 앞으로 걸고 뒤로 걸고, 이야. 굉장히 뜨겁게, 역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우리 속보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네디트 컴버배치. 속보, 미국 호텔, 휴지 끝을 삼각으로 접지 않아. 네. 이야. 동그랗게 말아놓는 사진을 네. 올려주셨고. 그렇죠. 저는 미국 호텔만 갔던 거죠. 아니, 삼각으로 접는 거 모른다고. 그런 멘트 하지 말라고. 재미없으면 좀 생각을 하고 치라고. 전체 분위기를 다운시키잖아. 괜찮아요. 수줍은 사람도 당당할 수 있는 시대를. 이제 쫄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삐졌었는데. 좀 많이 단단해졌어. 우리 지난주 리부트 1, 2, 3, 4 에피소드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너무너무 많아. 근데 김프로가 연예인이더라고. 연예인. 거의. 예. 그래요? 전속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연예인이야. 아니, 김프로 팬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 에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달지. 시네마스타? 다 같은 분들이 여러 번 달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아무튼. 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현캐는 사랑입니다. 이분이 항상 이분을 정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 김 선생이. 돌아온 김프로 씨와 주주총회 듣고 빵 터졌네요. 세 분의 막역한 대화를 들으니 참 좋네요. 김프로 맥주 마시고 좋아하는 모습 진짜 귀여우십니다. 크크크. 그런데 시사 이야기를 좀 더 땡기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순서가 좋네요. 왜냐?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격하게 소리 높여 떠드는 컨셉이 좋거든요. 그러므로 시사 이야기는 주주총회 하고 나서 이어서 꼭 하시는 걸로. 하지만 이거는 김프로 맘이라는 거. 제 맘이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전날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읽어드릴까 고민하다가 그 에피소드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시사, 주주총회, 내로남불을 각각 성격에 맞는 댓글들로 분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김 선생이 의욕이 많이 넘쳐셔가지고. 살면서 김 처음 선생이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나 솔직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캔드 제이 러브 영님인가 이거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길게 올려주셨어요. 데이브니어님 혹시 이 노래 방송에서 데이브니어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타 반주랑 같이 해서 목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우결에 나왔던 알렉스의 화분이라는 곡이에요. 데이브니어가 노래를 못 불러요. 네. 고마워.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이 노래가 원래 김동률 노래잖아요. 작곡을 김동률이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해서 이건 화분이에요, 화분. 화분은 돼. 알렉스 같다. 오집에서 아이처럼을 알렉스랑 같이 둘이 불렀죠. 느끼하게. 착각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전 사과가 빠르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 노래 못 불러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고 술 먹고 좀 할 수도 있는데 노래 못 한다는 점을 꼭 양해해 주시고. 제가 솔직히 이 곡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는 봤어요. 진짜 듣고 막 연습 좀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못하겠어. 네, 이 곡 너무너무 좋은 곡을 제가 망칠 수가 없더라고요. 잘 결심하신 것 같아요. 수줍은 사람도 당당할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오늘 못한다. 없으면 그러니까, 없다.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런 세상. 네,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크리스5님, 첫 회 듣고 바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세 분도 저희 청취자만큼 기쁜지 들뜬 설렘이 전해지네요. 새 남자쇼 그런 모티브인가요? 맞습니다. 네. 주제 하나를 두고 하는 가벼운 수다 느낌도 좋습니다. 전 패널분들 대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정보 전달은 전문적으로 하는 팟캐가 따로 많으니까 버라이어티 쇼 컨셉도 좋지 않나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저것 내키는 대로 흐름 따라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시콜콜 고민과 통찰을 할 소주제를 정하고요. 오랜만에 유쾌함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김프로쇼 최대 강점은 유쾌함이라 생각하는 1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하나만 더. 네. 야, 저는 이분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배 위하는 선배다. 네. 네. 후배 위하는 선배다. 너무 이분. 난 깜짝 놀랐어. 후배 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후배 위하는 선배다. 두 가지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일에서 사순 시기, 근데 독일에서 사순절 시기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되게 홀리한 분 같은데 독일에서 사순 시기에 맥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주교들은 포도주를 주로 마셨기 때문에 맥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독일 교구에서 사순 시기에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 문의하기 위해 나무통에 맥주를 넣고 너무 길다 이거. 이런 거를 주주총회 때 읽어주잔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넘어가자. 실패. 넘어가죠. 자,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김프로쇼 지난번하고 달리, 지난번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후원 계좌를 올렸어요. 근데 뭐 홍보는 안 하고, 네. 그냥 팟빵 게시판에다가 안내 문구만 올려놨는데, 그걸 또 찾아가지고, 그새? 직접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리붓 환영 간우. 이분 아마 간우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보이시는 분인데, 구로투님, 쾌걸향단 Y39님, 와. 구미 할매밥상님. 네. 구미 오면 꼭 할매밥상 오시라고 와. 적어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구미 가면 꼭 가겠습니다. 아이디들이, 아이디들이 정말. 네. 그래서, 이분, 네 분께서 피 같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살짝 말씀드리면 구로투님 있잖아요. 네. 구로투님은 제 친구인데, 아, 그래요? 저랑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제가 영업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넣었어. 진짜? 진짜. 그래서 액수가 많네. 이야. 오, 액수가 많아. 구로투님이, 김 박사. 아. 생명과학 김 박사. 아, 네. 그 양반이야. 그렇구나. 게스트를 노리고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돈을 넣더라고. 요렇게 후원금 10번 하시면 네. 게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프로쇼, 격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소통하면서 하겠는데, 한 가지 저희가 공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 내감 로맨스, 남해안 불륜. 이걸로 저희가 이 소소한 주제, 소제목 코너를 달았는데, 싹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안궁으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나누다가, 요건 공모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공모를 받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김프로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달아주셔도 좋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요거다 싶은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그분께는, 전화 연결 찬스를 드릴까요? 원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해가지고 소소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한 고민 나누는 코너니까 거기에 맞게 좀 재미나게. 네. 네 글자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 글자, 네 글자 정도면 좋겠어요. 너무 길면 또 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너무 길어도 눈에 탁 들어온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 시사 프로그램 제목을 뉴스 공장 패러디해서 뉴스 농장으로 하자. 우리끼리는 그때 막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김용민의 뉴스 농장이 있어요. 김용민이 있더라고. 이미 하고 있었어. 역시 그 양반이 패러디의 왕자야. 그렇지. 네. 우리 뉴스 목장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걸로 그거를 가자. 제안해주신 분들 계시고, 네. 뉴스 텃밭으로 할 거냐, 생각하다가, 네. 짜치다. 네. 짜친가? 어차피 공장을 패러디해서 농장을 한 건데,
그거를 또 패러디하면 너무 짜치다. 그런가? 예. 그래서 그냥 공장을 우리도 농장으로 그냥 합니다. 그냥 가자. 예. 김영민을 뒤집을 날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우리 쪽 농장이 더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농장주를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좋다. 김영민을 모시고 와, 좋다. 저 부흥의 컨셉으로 와우. 한번 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농장으로 가는 네, 걸로. 우리 농장이에요. 네, 없어. 네, 우리는 여기 농장의 컨셉은 그 있잖아요. 농장에서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전문성 이런 거 1도 기대하지 마시고 네, 취기에 하는 방송.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원래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술을 한 병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는데 청취율이 너무 안 나와요. 주총에 안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략적으로 중간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사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 오케이. 주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할 이야기는 우병우와 고영태. 야. 이거 이제 오늘 지나가면 뭐 또 시사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이 어저께 기각됐고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 고영태 씨는 체포됐어요. 네. 도대체 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뭐 시사 프로그램들 떠들고 뭐 여기저기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뭐 이래서 이제 관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고영태는 지금 문이 뭐 이제 뜯겨 있는 거 사진 이게 네. 좀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네, 주진우 기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아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체포영장 집행하면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보통은 그래요. 문 안 열어주고 안 영장을 열어주고.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뜯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네. 우병우 씨는 구속된다고 버는 거 아니었나 원래? 저기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오늘 올 때. 김프로가 또 우병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병우 전문가라기보다는 작년에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홍만표 이후에 우병우를 딱 찍어서 말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잖아. 뭐 그치 막 우양우 막 이러면서 네. 그때 서슬퍼래가지고 잡혀갈까봐. 그래서 궁금하더라도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당연히 박근혜 공범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는 뭐 잘못한 거는 같고 기각된 건 이상한 것 같고 고영태가 잡혀간 거는 문도 뜯고 저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집어서 뭐가 문제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네. 쉽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주세요. 쉽게. 혐의가 9가지예요. 9가지.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게 우병우가. 제가 알기로는 9가지예요. 네. 9가지인데 문화체육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공정위 공무원 표적 감찰하고 인사 개입하고 외교부 공무원 인사 개입하고 그리고 스포츠 4대학 합동조사반에 이제 인사 개입하고 그리고 KTNG 사장 후보를 불법 사찰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그리고 K스포츠클럽 사업에 이제 특감반으로 뭐 이렇게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었고 요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직권남용.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막 전횡을 휘둘렀다는 걸로 7가지가 있고 8번째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사건을 묵인했다. 그래서 이건 그게 직무유기겠네. 직무유기다. 네. 직무유기 1개. 그리고 국회 나가가지고 세월호 수사 방해 뭐 하면서 이렇게 전화하고 한 적 없다. 뭐 해가지고 위증. 그러니까 국회법 위증. 위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가 직권남용, 1가지가 직무유기, 그리고 국회법 위반인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게 징역 5년 이하. 건마다 5년이에요? 다 합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목 자체가 아주 많이 주면 징역 5년을 줄 수 있는 범죄고 직무유기는 징역 1년 이하예요. 뭐야? 그러니까 별로 안 세. 국회법 위반도 뭐 별로 그렇게 세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목이 많으니까 이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무슨 이게 경합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야간에 편의점 가가지고 뭘 때려부시고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뭐 주거침입도 되고 부신망 기물파손도 되고 사람 죽이면 살인도 뭐, 되고 상해도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걸 이제 경합범이라고 해가지고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건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장 많이 받는 벌, 그러니까 징역 5년이니까 그거에 2분의 1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반이지. 그러네. 네. 그러니까 최대 형량이 뭐 7년 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봐요. 근데 직권 남용은 사실 여태까지 선례가 별로 없어요. 처벌을 이렇게 받은 네. 실형을 처벌받은 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얽히면 그러니까 돈을 받고 뭔가 직권을 남용한 게 딱 떨어지면 그러니까 뇌물성 요런 거는 처벌을 좀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초범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목 자체가 그렇게 막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슨 뭐 수백억 뇌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병우 수석은 그러면 돈 문제로 얽힌 거 별로 없나 보네요. 그래서 그 지금 검찰이 그거를 뒤늦게 네. 탈탈 털어가지고 찾았는데 개인 비리는 나온 게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들 보직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뭐 가족 회사 관련해서 뭐 횡령했느냐, 수상한 자금이 뭐 얼마가 꽂혔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고 어쩌고 했는데 이 양반이 원래 돈이 많던 양반이라. 처갓집이 돈이 많다며. 장인어른이 골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기영씨 씨. 그렇지. 골프장이 이제 비싸니까. 근데 딸이 넷이야. 그 골프장 좋지. 딸이 넷인데 이제 4분의 1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직자 중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은 양반이어서 옛날부터 그렇게 돈 가지고 째짜게 뭐 이러지는 않았던 양반이란 말이에요. 돈으로는 하여튼 뭐 꿀리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변호사 하고 나와서도 홍만표처럼 막 돈을 막 끌어모으면서 막 돈독에 올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뭐 문제가 될 만한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했구나. 홍만표 씨는 막 오피스텔 100 몇 개 막 해가지고 막 거기서 뭐 거의 돈독 올라가지고 변호사 업무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자. 그래서 안 좋았어요. 소문도. 그리고 그 나오고 나서는 좀 잘 알던 친하던 기자들도 잘 안 만나고 그랬어. 뭐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뭐 이래가지고 홍만표 선수는 별로 이렇게 평이 안 좋았거든요. 서춘옥에서도. 그 옛날 이제 후배들 만나가지고 밥 사고 이런 거 좀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인심을 많이 잃었었는데 우병우 선수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원래 사람이 좀 껐덕껐덕 거리는 면이 좀 있어요. 내가 좀 원래 잘났잖아. 말하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재수 없는 싸가지 없는 똑똑한 사람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니까 똑똑하긴 해. 그 수사도 잘해. 근데 본인이 잘났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저거 봐, 저거 나이도 좀 어린데.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캐릭터기는 한데 돈은 팡팡 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비리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했는데 그쪽은 생각보다 열심히 털었는데 검찰 입장에서도 그쪽을 터는 게 사실 부담이 없죠. 원세훈 원장이 그렇게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적용해가지고 구속하라고 윤석열 팀장 비롯해가지고 그쪽에서는 막 했었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특수일부에서 개인 비리로 건설업자한테 받은 돈 그걸로 엮어가지고 구속을 일단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박영수 특검할 때는 약간 100% 세월호 수사 방해 요거 가지고 된다고 약간 확신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들을 안 하던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세월호 수사 부분이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특검에서 그걸 혐의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왜냐면 이게 지금 직권남용이니까 최고형 5년짜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삼성 이런 게 더 먼저라서 그거를 막 해놓고 순위가 또 한 번 기각돼가지고 쭉 밀려서 부강수사 하느라고 이게 순위가 밀렸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이제 김기춘, 조윤선 하고 뭐 이걸 이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전화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돼가냐고. 중간중간에? 네, 왜냐면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검찰총장, 어디 무슨 뭐 검찰국장, 무슨 3차장, 중앙지검장 전화를 굉장히 많이 통화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동향 파악을 하려고 전화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특검 수사 할 때도. 근데 황교안이 연장 안 해줬잖아요. 안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놓고 충분히 수사를 못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특검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는 야 개인 비리가 없다고? 그거를 털면 더 나올 텐데 왜 안 나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고. 근데 그거야 뭐 우병우하고 면식이 없는 검사들로 해서 열심히 털었다고 하니까 그걸 일부러 숨기거나 그럴 여지는 좀 없어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그걸로 뭔가 하나 나오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돈 얘기 걸키면 눈치 볼 거 없이 걸면 되잖아. 그럼 오히려 깔끔하죠. 깔끔한 이슈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뭘로 구속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구속이 되는 모양새만 보이면 나머지 걸로는 그냥 자동으로 기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대부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넣은 걸 보니까 지난번 혐의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이 사람들만 잔뜩 불러가지고 한 50명 더 추가로 수사를 해서 이제 넣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제 결과 나오기 전에 야 이거 혐의가 더 추가된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기각될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찾아낸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전 모르는 사람들, 저도 잘 모르니까 세월호 수사를 어떻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해경이 압수수색,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교통사고다. 네. 그래서 뭔가 해경이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정부가 무능해서 못 구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뭐 선원들, 선장들 이런 애들이 진해가 잘못해가지고 배가 빠진 거다. 해경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구도로 가야 야당한테 빌미를 안 주니까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광주지검 쪽에? 그렇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123 정장, 그 큰 배, 구하러 갔던 배 정장이 과실치사, 얘가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거다라는 혐의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지. 열심히 했는데, 아니 구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못 구한 걸 뭐라 그러냐, 라는 구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을 막 압수수색하고 거기서 이제 뭐 교신 기록 이런 거 털고 또 막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이거 부담스럽잖아요, 정부에서는. 작년만 해도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지. 재작년,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르려고, 야, 해경 압수수색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우병우가 똘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면 전화해서, 야,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딱 떨어질 텐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야, 압수수색에 장소 정확하게 적었어?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장소를 해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서버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라서 해경 무슨 센터 이렇게만 적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센터가 외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야 되는 건데 야 이거 하나로 여기저기를 다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돼? 이거 법원에 가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뉘앙스를 다 알아듣죠. 그렇지. 이거 또 이 선수가 지금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네. 근데 말은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다시 청구해가지고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본인 직접 안전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야 우병우 통화했는데 그거 저 과실치사 적용 어쩌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 빠져나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도 계속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전화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의사는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한 거죠. 근데 그게 녹음 파일이나 무슨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남아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할 텐데 증거 안 남겼겠지. 압수수색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순실 사건만 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 다 바꾸고 우병석도 전화기 다 바꿨거든요. 전화기 다 바꾸고 나머지 싹 다 없애고 털어도 상관없는. 그리고 결국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못했잖아요. 이미 제출로 그냥 내라는 서류만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물증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의혹은 있고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건 있지만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공방이 되잖아요. 나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서로 다투는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본인은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진정한 법꾸라지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세월호 혐의가 이번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라고 그 관찰에서는 얘기했냐면 일리는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미수범 처벌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하다가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을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랬어. 피해를 안 입혔어도 저지르진 못했어. 칼을 들고 내가 김 선생 집 앞에서 죽이려고 기다리다가 뭐가 못 맞아가지고 못 죽였어. 그러다 걸렸어. 그러면 살인 미수범으로 처벌돼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은 어떻게 처벌한다는 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해경도 압수수색이 다 이루어졌고 과실치사 적용하지 말라고 뭐 은연중에 뜻을 전했다 하더라도 결국 적용을 했고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미수범이어서 처벌을 못한다는 취지로 이걸 뺐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거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실패하면 다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렇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특검에서도 사실 수사를 할 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항이. 세월호 수사 관련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통화 기록을 깠잖아요. 그래서 뭐 총장이랑 몇 번, 뭐 수십 번 통화한 기록이 뭐 나왔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프로토콜에 따르면 압수수색해야 돼.
그 통한 사람들에 대해. 총장실, 중앙지검장실, 3차장실 이런 다칠 데 사람이 너무 많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완전 뭐 검찰 개혁 수준인데 이건. 왜냐면 얘들 다 검찰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잔바리가 그걸 하라고? 근데 이건 하려면 정말 검찰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간단치 않은 건데 그래서 특검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을 들여치지 않더라도 우병우를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파보자. 그래서 이제 뭐 문체부라든지 뭐 공정위 이런 데가 생겨난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니까 뭐 있었다 뭐 하니까 요거만 단단하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번에 검찰이 아예 싹을 자른 거예요. 아예 그걸 빼고. 세월호 이걸 드러낸 거는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러면 나머지 거는 왜 압수수색 안 했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면 피곤할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아예 덜어내고 명분은 이건 제 해석이에요. 명분은 괜히 논란이 되거나 좀 미진한 거는 빼버리고 더 보강 수사가 된 것만 확실하게 넣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겠다라는 취지로 넣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다시 발부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 절차적 편의성을 강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부담스러운 거는 싹 빼고 그랬다고 봐야죠. 그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넘어가 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 우병우도 그 뭐 김어준 씨가 뭐 복수의 관계자한테 듣기로 혼자 안 간다. 뭐 같이 다 내가 좀 오래 살더라도 같이 다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이 있었던데 아무튼. 그래서 뭐 정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그래? 그럼 내가 다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검찰 입장에서도 우병우 씨가 한 번도 구치소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뻣뻣해도 구치소 안에 들어갔을 때 심경 변화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될지를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돌변하면. 그 사람 입이 열리는 순간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많으니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덮어주거나 일부러 못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는 눈이 워낙 많으니까. 다만 최대한 천천히 절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이거 우리 검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문제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병우로 촉발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박근혜 게이트가 터져 나왔잖아요. 우병우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렇죠. 영장도 마지막 청구한 거잖아요. 서울구치소 FC의 마지막 빈자리가 우병우였거든. 그치. 마치 히딩크가 김남희를 찾았을 때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았다 했던 것처럼 우병우가 들어가야 서울구치소 FC가 완성되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단단하게 달라붙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수사인데다가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네. 지금 검찰을 푸시하거나 뒤를 봐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자기 몸에다가 칼을 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 궁금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게 만약에 문재인이 엄청나게 뭐 잘 될 거라는 게 확신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발표가 만약 그러니까 구속하는 요건들이 달라질 영향이 있었냐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고 쉽지 보고 않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이 된 다음에 차라리 그렇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틀어쥐고 한번 뒤집고 제대로 한번 개혁해보자. 오케이 해가지고 달라들어서 우악 가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이즈의 그러네. 것이라는 거죠. 김프로 얘기를 들으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을 해결하려면 우병우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검찰 조직 전체의 어떤 비수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진행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정 최고 책임자만으로는 안 되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제대로 한번 손을 봅시다. 그래서 한번 싹을 싹 도려내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으로는 뭐 안 된 얘기네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찰을 제대로 손대자, 개혁하자라고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잖아. 근데 그 한 명도 실패했고 또 그게 우병우야. 그때 뭐라고 한 게 그때 우습게 여긴 게 칼을 간 게 우병우고. 열받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여론이나 뭐 여러 가지 탄핵 국면에 접어들고
뭐 실질적인 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박근혜 이제 그 정권에서 막 위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쓸려가는 건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 그리고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은 우병우로 대표되는 그거였는데 검찰이 그걸 개혁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나서서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솔직히. 아유, 자기가 자기 배를 어떻게 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에 대한 조바심의 발로로 고영태를 체포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여론 전환료로 한 것 같은데 난 이게 궁금해. 그러면 영장을 기각한 건 법원이잖아요. 그죠? 네. 결국에는 검찰이 무슨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짝을 맞췄던 간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병우는 들여보냅시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법원 역시도 따지고 보면 우병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란 말이지. 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법원은 정말 공명정대해서 이거는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린 건가? 아니면 그 안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사안 자체가 이걸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산 사람이 박영준 차관밖에 없어요. 그 옛날 박영진 차관. 네, 왕차관. 네. 그 양반은 돈을 받았어. 2억인가 받았어. 돈 나오면 확실하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뇌물성으로 돈을 받고 자기의 가진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히나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역할이. 네. 그 어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은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없고 사실은 민정수석 정도 되면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 가 있어서 의식도 있고 나름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이어서 알아서 범죄 행위 이런 걸 안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모든 사정기관들을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인사가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를 감사하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추천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나름대로 가르마를 타서 교통정리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자리예요.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 자리가 갖고 있는 힘에 비해서 기준이란 게 개인의 도덕성과 품성과 의지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이게 휙휙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네. 지금까지는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손을 보거나 내지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니까 알면서 암묵적으로 좀 필요상 효율성 때문에 좀 묵인해온 게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혁이 되긴 해야겠네요.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역할이란 거를 저는 잘 관심이 없었지. 뭘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이 사태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직무를 맡는 직함인지 봤더니 엄청 중요한 거야. 사실은 배후 조정자에 가까워. 그리고 보통은 민정수석이 이렇게 전횡을 휘둘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게 세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구나. 정상적인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면. 거지. 이거 갖고 오세요. 그럼 족가고 어딜 이렇게 해버리면 야 시끄러. 이렇게 해버리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민정수석들이 가서 뭐 김영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받아 적기만 했잖아요. 근데 우병우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 대통령의 굉장한 신임을 얻고 비서실장의 굉장한 또 이쁨을 받으면서 또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이렇게 심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기 휘하의 상황이 된 난 거죠. 사람은 난 사람이구만. 어떻게 보면. 똘똘한 사람이에요. 뭐 최연소로 사실 근데 원흉은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거네. 그럼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거나 내지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전행해두면 안 되니까 리더에 있는 사람은 적당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독대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독대를 받는 순간 그 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배석해서 보고를 받으면 장난질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그렇게 이 견제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전횡을 저지르도록 용인하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한 거겠지. 당연하죠. 또는 전횡을 저질러도 뭘 하는지 모르는 그렇지.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보다 박근혜, 최순실은 사실 순진하기 때문에 좀 멍청하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흔적을 남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용코로 걸린 건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똘똘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잘 해먹었구만. 잘 해먹은 거예요.
악은 성실하단 말이 여기 정말 적용되네요. 그럼 사실 드러나지 않은 우병우 같은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해먹은 놈들이 뒤에서 웃고 있는 애들도 많겠네. 많죠. 많죠. 어떻게 하면 좋아? 드러나지 않고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애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풍요계 잘 보고, 어디로 누워야 될 건가. 지금 이제 그거 재고 열심히 여기저기 막 두드리고 다닌다. 내가 진짜 기도 안 차는 소리를 들은 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누구 아냐? 알죠? 어떠냐, 걔? 그래서, 거기요? 쓰레기지. 아니, 정말, 제가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가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뭐, 이렇게 정권 눈치만 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야, 그쪽이 지금 야당에 줄대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품평하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랑 친한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지금 야당에 줄을 대고 있다고? 이 말이 돼? 싶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부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야당에 부역을 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야, 많겠지. 회사만 다녀도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이렇게 드러나서 병신같이 잘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이러나 다음엔 저라인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긴 한데 아주 우리가 얼마 전 영화 더킹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영화가 그걸 되게 보기 쉽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덜 극화되기는 했지만 지금 하는 게 못지 않아요? 영화 못지 않아. 되게 답답한 상황인 거죠. 야당 쪽도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쩌면 새가 중요하고 뭔가 그 준비된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그 청사진이 중요하니까 필터링할 시간이 약간 없는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역량도 사실은 좀 있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주요 보직에 돌았던 사람들이 다 또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파워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은 것도 있기는 해요.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려면 그 중에 똥 묻고 겨 안 묻은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좀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역을 하고 요렇게 지금 방향계를 튼 애지만 그래도 얘 이런 면을 요렇게 써먹으면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주의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결국 인사가 만사니까. 그렇죠. 그 맞는 말이야. 용인술이 중요한데 똑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퍼포먼스 잘 나고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잘못 쓰면 걔는 회사에서 뒷돈 해먹고 그리고 우리 회사 다닐 때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뒷돈을 해먹는 것도 뛰어난 거예요. 그렇지. 네, 티도 안 나게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간파해서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량인 거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뻔히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면 조심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 사람 모르는데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생기는 게 사람의 당연한 이런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되는 분은 검찰, 경찰 이쪽 정말 수사 관련된 권력만큼은 좀 잘 설계를 해가지고 잘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병우는 이번엔 뭐 영장은 기각됐다 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소된 사람들의 수사가 중지된 건 아니잖아요. 전 집행유예에 500원 겁니다. 집행유예. 네, 나중에 집행유예 혹은 뭐 일부 무죄.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차기 정권에 들어서 뭔가 새로 이 판을 짜서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잘해야 집행유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 정권이 들어서서 네. 왜냐면 우병우가 지금은 뭐 요 관련된 것만 지금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것만 이렇게 짜잘짜잘 수사를 해서 그런데 작정하고 수사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많아. 정윤회 문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의지를 가지고 사실 털어서 수사하면 못할 건 아니라고 보고 뭐 의지를 검찰 개혁에 대한 대단한 의지를 가진 정권이 들어오면 우병우의 다른 혐의를 드러내서 뭔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검찰의 상당 부분 또 같이 덜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학을 한 번에 척결한다 생각으로 해야 되겠네. 그렇죠. 뭐 쉽진 않은데 그거 너무 어려운 얘기다.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이번 수사할 때도 계속 퉁친 거예요. 검찰이 미적미적 가지고 있다가 특검에 던지고 특검에서도 맨 마지막에 미루다가 다시 던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 미적미적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를 체포영장을 미리 받아놓고 출석 이것도 변호사하고 재고 있다가 어저께 갑자기 들어가서 막 뜯고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물타기를 좀 하고 뭔가 시선을 분산시켜야
자기들이 그나마 조금 덜 난처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이명박 10년 동안에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정권에 부역해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이 너무나 명백했고 지금은 검찰이 뭔가 칼을 휘두르면서 죄를 밝혀내는 입장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메인 부역자잖아. 그렇죠. 이건 좀 길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딱하거든요. 그 위정자들과 그룹이. 뭘 해도 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해보죠. 그러면 지금 5년, 10년 동안 몸이 완전 망가져 있어요. 체력도 그렇고 지력도 그 돈도 그렇고 완전 바닥에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일으키는 게 이 사람들의 임무인데 어렵지. 그렇죠. 잘해도 본전 잘해도 쉽지 않지. 본전이고 계속 욕먹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일부를 도려내야 되는 정도의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은데 몸이 되게 수술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몸을 만들어서 가서 수술해야 돼요. 건강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판 5분 전인데 내 몸을 잘라가면서 개혁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다가 나라까지 절단 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 집권 초기에는 시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네. 여기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똘똘한 사람들이 뭉쳐서 그렇죠. 굉장히 대동단결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욕을 먹어도 계속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지간한 의지 가지고는 사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굉장한 근데 하여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당연히 기억은 해야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요걸 나름대로 그래도 좀 속셈이나 셈법을 좀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좀 무슨 속셈을 가지고 지금 저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는 노력도 좀 해야 되고 저는 그게 반드시 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 차라리 그 소위 말하는 되게 많은 사회악들이 있지만 부역자들이 국정원이랑 검찰을 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네. 국정원은 지금 검찰만큼 기세가 끝발이 있지가 않아요. 되게 기운이 약해진 집단이야. 그래서 그렇게 개혁하기- 보이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게 성공한 거야. 그래? 그럼요. 오히려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는 싹 없애버리고 해외로만 집중해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요, 국정원 사람들은 기자들도 만날 수 있는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왜 안 만나죠? 그 실력 있는 기자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정원 돌아가는 내용을 내밀하게 들으려면 기사를 쓰면 못 만나요. 쓰면 못 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국정원에서 쓰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고 거기서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긴 하죠. 네. 그러니까 걔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슨 저 옛날에 그 어디 호텔에 누구 왔는데 뭐 인도네시아 뭐 훔치다 걸리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나와. 뭐 댓글 달다 걸리고 뭐 이래야 이제 막 국정원이 문제다 하는데 원래 얘들은 음지에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아요. 돈도 굉장히 많고. 약간 순진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국정원에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정리됐다고 들었고 오히려 그 호텔에서 걸리고 이런 새끼들이 남아 있어서 국정원에 돈은 많을지 몰라. 그리고 영향력은 여전할지 모르겠지만 내부 역량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게 어떤 방면으로 역량이냐의 문제인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이라든지 뭐 해외 스파이를 검거하는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택도 없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휴민트 다 망가지고. 근데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국내 돌아가는 이 정보 동향을 가져다가 뭔가 협잡하는 걸로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돈 있고 시간 있고 밀어주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에 대한 것 국정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수단으로 쓰는 게 검찰과 국정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국세청. 국세청은 압수수색 안 해도 되거든. 거기는 뭐 원래 그게 권한이니까. 가서 그냥 자료 다 들고 올 수 있어요. 거기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쉬워.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쿵짝쿵짝 잘 맞춰가지고 돌아가면 굉장히 통치를 그렇게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일 텐데 지금은 하여튼 집권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악용해왔으니까 지금 곰따 터진 거죠. 뭐. 왜 국정원보다 검찰이 어렵다고 생각했냐면 검찰은 고유의 기능이 있잖아. 사정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행정 수반이 왔다고 해도 그거를 침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똑똑하고 자시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고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국정원은 행정부의 아래에 있잖아. 행정수반이 직접 컨트롤해서 없애. 그럼 없앨 수 있는 조직이잖아. 검찰도 행정부 아래 있지. 사법부 아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그래서 준사법부라 불러요. 법원만 그거구나. 법무부 밑에 있고 사법부는 법원이에요. 그 기능을 법원은 판단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갖고 온 기소한 것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검찰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역할상 사법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준사법부라고 부르는데 뭐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법무부 소관을 해가지고 저 행정부 소속에 돼 있는 공무원들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해요. 않군요. 네, 쉽지 않아요. 아이 자식들. 근데 너무 말 많이 한 것 같아. 지금 김포쇼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데. 지금 너무 흥분했어. 잘 좀 하지. 나 같은 사람이 왜 국정원이랑 검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자기 일 잘하면 내가 관심 가질 필요 없잖아. 못하니까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서 너무 좀 뭔 얘기 하다가 제가 또 흥분했는데 검찰 얘기 나오면 이게 흥분하는데 아무튼 우병우와 고영태 요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검찰이 지금 막 짱구를 굴리고 있는 요 셈법 기억하시고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들을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관심 가져볼게요. 네. 그냥 감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좀 뼈아프네요. 근데 어쨌건 걔네들은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시민이 볼 때는 그러니까 지켜만 볼 수밖에 없잖아. 참 당분간은. 그러니까 좀 짜증나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술 먹자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자, 그래서 김프로쇼 오늘은 검찰 얘기, 우병우와 고영태 대해서 했는데 혹시 시사 프로그램에서 못 들으셨던 얘기를 조금 들으실 수 있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맥주 가지고 맥주가 안 들어가고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약간 좀 혀가 돌아가지 않나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빨리 닫고 다음 시간에 맛있는 맥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